미국 CIA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주한미군으로 인해 미국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맞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이미 한국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첩보가 입수되며 미국 수뇌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CIA에서 25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늘 중국과 일본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베이징과 도쿄의 최신 뉴스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였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반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동료 존이 제게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아닌가? 사실 저는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중국에는 빨간 핀이 10개도 넘게 꽂혀 있었고 일본에도 파란 핀들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 부분에는 핀 하나 없었어요. 그냥 하얀 공간으로 남아 있었죠. 마치 제 관심 밖의 나라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중국과 일본뿐이야. 저는 신입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예쁜 배우들이 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었죠. 여보,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아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 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BTS라는 한국 가수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실질적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지. 노래나 드라마로 뭘 할 수 있겠어? 어느 날 한국의 삼성이나 LG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료가 요즘 삼성 스마트폰이 정말 잘 나간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거야 일본 기술을 따라 만든 거 아닌가? 진짜 기술력은 아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남의 기술을 베껴서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지했죠. 회사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 요청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뭘 하든 결국 워싱턴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 아닌가?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동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할 때도 그랬어요. 한국 대표가 발언을 해도 저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인 결정은 미국, 중국, 일본이 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한국 화장품을 사왔어요. 여보, 이 크림 써봐. 정말 좋더라.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큰둥했어요. 마케팅 때문이겠지.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야.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에서 한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나오고 있었죠.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아니면 숫자를 조작했거나.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처음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별거 아니네. 우리도 금방 따라 할 수 있어. 사실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1970년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편견은 정말 단단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서도 한국은 늘 뒷전이었어요. 주요 선수들은 따로 있으니까. 어느 날 후배가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후진국이야. 정말 오만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말이에요. 2024년 가을이었어요. 10월에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제 책상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계셨죠. 마이클, 특별한 임무가 있어. 무슨 임무인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부장님 얼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 정밀 분석이 필요해. 부장님이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다른 지루한 업무겠지. 한국 관련 일은 늘 간단했거든요.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숫자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자료가 맞나? 폴란드에 수출된 K 전차와 K9 자주포 데이터가 첫 페이지에 있었어요. 성능 수치들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이 성능이 진짜야?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 무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술 개발 과정이었어요.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한국이 직접 개발한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닌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 현황 자료였는데 전 세계 선박 주문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고? 제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옆자리 동료가 쳐다볼 정도였죠.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급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1위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이게 맞나?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자료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정도 점유율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 자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와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성장세가 대단했습니다. 테슬라나 독일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한국 맞나?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저는 자료를 놓을 수 없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죠.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K-팝, 드라마, 영화, 게임까지 합친 수출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문화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소프트 파워의 진짜 힘을 느끼고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다는 자료도 있었어요. 전 세계 팬들이 한국 가수들에게 열광하고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IT 기술 관련 자료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오지 네트워크, 전자정부, 핀테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네. 저는 중얼거리며 자료를 계속 넘기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보급률, 온라인 쇼핑 비율, 디지털 결제 사용률 모든 것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교육 시스템 자료도 인상적이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투자 비율과 학생들 성취도에서 한국이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탄탄하다는 얘기네.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놀라웠어요. GDP 대비 R&D 투자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자료를 보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25년 동안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 아내는 놀라며 물었죠. 갑자기 왜 그래? 오늘 한국 자료를 보는데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 저는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강국이었죠.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내내 한국 생각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 깊이 파봐야겠어. 첫 번째로 찾아본 건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이었어요. 검색하자마자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독자적 우주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된다고. 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달 탐사선 다누리 프로젝트 자료도 나왔어요. 한국이 달까지 탐사선을 보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주 강국이네. 저는 중얼거리며 다음 자료를 클릭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소식을 보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성능이 F-35와 견줄만 했거든요. 게다가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제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무실이 조용해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든 이 전투기는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거였어요. 외국 기술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낮았죠. 방산 수출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구나. K 흑표 전차의 성능 평가를 자세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이나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성능은 더 뛰어났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자료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확도와 사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 미사일과 견줄만 했거든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핵무기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 아닌가. 저는 한국의 잠재적 군사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업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 1위였거든요. 전 세계 LNG선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중국이 물량으로는 1위지만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이네. 컨테이너선, 군함, 해양 플랜트까지 고부가 가치 선박은 모두 한국이 최고였어요. 기술 격차가 정말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존이 제게 물었어요. 마이클, 요즘 한국 자료만 보고 있네. 무슨 일이야? 존, 너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인 줄 알고 있었어. 저는 반대로 물어봤어요. 존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 몰랐는데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 오후에는 반도체 기술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핵심 소재들을 국산화해버렸어요. 이 속도면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겠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배터리 기술 분야는 정말 대단했어요. LG화학, SK온, 삼성 SDI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얘기네. 전기차 시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BMW, 포드 같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이오 기술 자료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였거든요. 코로나19 때 K방역의 성공도 다시 봤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 전자팔찌 격리 시스템 모든 게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았구나.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로봇 기술도 놀라웠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일본이 앞서지만 산업용 로봇에서는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어요. 현대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 속도면 곧 일본을 뛰어넘겠어. AI 기술과 플랫폼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이버의 AI 기술,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이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해. 저는 한국의 기술적 토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게임 산업에서는 한국이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죠. 모바일 게임 기술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루 종일 자료를 보고 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25년 동안 완전히 틀렸구나.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강국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부끄러워.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한국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이제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걸까? 부장님이 제게 새로운 과제를 주셨어요. 주한미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죠. 첫 번째로 조사한 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었어요. 미군이 쓰는 돈과 한국이 제공하는 것들을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계산을 해보니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컸어요. 캠프 험프리스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1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지였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설은 없을 거야. 저는 사진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병원, 학교, 쇼핑몰, 골프장까지 모든 게 최고급이었어요. 미군 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방위비 분담금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내고 있잖아.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게다가 한국이 제공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토지, 시설, 인력 지원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다시 평가해봤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 전략 자체가 불가능해.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핵심 거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미연합훈련 자료도 흥미로웠어요. 한국군의 훈련 수준이 정말 높았거든요. K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한국 무기들이 연합훈련에서 미군 장비보다 일부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한국군에게서 배우고 있는 거네. 저는 새로운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군에 공급하는 부품들도 조사해봤어요.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기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구나.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정보 공유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미국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요원들, 문화적 이해도, 인적 네트워크 모든 게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한국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몰랐어. 저는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경제적 효과도 계산해봤어요.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국에서 쓰는 생활비, 기지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들 말이에요. 한국이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미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돈들이었죠. 한국의 첨단 기술도 미군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오지 네트워크, AI 기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말이에요. 미래 전장에서 이런 기술들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재평가했어요. 아세안,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K-팝과 한류의 소프트 파워가 외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좋아하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는 거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모든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처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제 말에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에 계속 분석하다 보니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주한미군 주둔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이 한국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저는 기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이런 계산을 이미 오래전에 끝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성숙한 외교 자세에 정말 감동했어요. 자신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조용히 참아온 거였거든요. 동맹의 가치를 위해서 미국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워. 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어. 제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내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진짜 파트너로 대해야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동맹 관계를 만들어보자고 말이에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후 저는 궁금해졌어요. 과연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어떨까? 월요일 아침 저는 새로운 분석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을 중국, 일본과 직접 비교해보는 거였죠. 먼저 중국부터 비교해봤어요. GDP 총량으로는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이었지만 1인당 GDP를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3배나 높네.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수준이었어요. 중국이 아직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합류해 있었거든요. 반도체 기술 비교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명확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어.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랬어요. 중국의 YMTC나 CXMT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삼성의 최신 기술과는 여전히 몇 년의 차이가 있었어요. 조선업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물량으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거든요.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 전 세계 LNG선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중국이 만드는 건 주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단순한 배들이었어요. 기술이 필요한 특수선박은 여전히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죠.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LG화학, SK온, 삼성 SDI의 기술력이 중국 CATL보다 한 세대 앞서 있었거든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한국 배터리가 훨씬 뛰어나네.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존과 이야기했어요. 중국이 큰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게 앞선 건 아니었어. 맞아.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존도 제 분석 결과에 놀라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일본과 비교해봤어요. GDP 규모로는 일본이 아직 크지만 성장률과 혁신 능력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 두 나라의 경제 활력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소니, 파나소닉도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잖아. 기술 역전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증거였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전자제품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부품 없이는 일본 제품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문화 콘텐츠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J-팝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콘텐츠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네.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안 일본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한국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산업 비교도 흥미로웠어요. 토요타가 여전히 큰 회사이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훨씬 적극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아이오닉 시리즈의 성공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은 토요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하이브리드에 너무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과감하게 전기차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로봇 기술에서는 아직 일본이 앞서고 있었지만 한국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어요. 현대로보틱스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이 속도면 몇 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이 두드러졌어요. 게임 산업에서는 한국이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서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일본의 닌텐도나 소니도 여전히 강하지만 미래 게임 시장은 한국이 주도할 것 같았어요. 바이오 기술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이 그 증거였죠.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모든 분석을 마치고 나니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네.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기술 강국이었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한중일 3강 체제가 될 것 같아.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뛰어난 분야가 정말 많았어.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네. 아내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6개월간의 조사를 모두 마친 저는 상급자들에게 보고할 시간이 되었어요. 제 손에는 5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대한국 정책을 완전히 바꿀 내용이야.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죠. 국장님,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거든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부장님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K 전차와 KF-21 전투기의 성능이
우리 무기와 견줄 만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조선업과 반도체 데이터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주한미군 주둔의 실제 가치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말인가? 국장님이 재확인하셨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런데도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가? 부장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 대한 감사함과 동맹의 가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 설명했어요. 1시간 반 동안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모두들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보고서는 백악관에 즉시 올려야 해. 국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였죠.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때야. 부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공항의 첨단 시설들, 깔끔한 도로들, 높은 빌딩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서울에 도착해서 청와대로 향했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첫 만남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첫 마디를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한국의 진짜 가치를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어요. 동맹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누가 더 주고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의 성숙한 외교 철학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정말 어른스러운 나라였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기술 공유, 공동 연구개발, 방산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죠. 한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어요. 우리도 미국과 더 깊은 협력을 원합니다. 함께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기술력,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말이에요. 삼성 본사도 방문했고 현대차 공장도 둘러봤어요. 직접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제 말에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K-팝도 듣게 되었어요. 이제야 한류의 진짜 매력을 알겠어. 한국 음식도 자주 먹게 되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모든 게 맛있었거든요. 아내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한국에 빠질 줄 몰랐네. 진짜 한국을 알고 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년 후 저는 한미 전략 대화의 수석 대표로 임명되었어요. 제 한국 전문성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이제 진짜 동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보자.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일에 임했어요. 한국 담당 부서는 이제 CIA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가 되었어요.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죠. 국회 청문회에서 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25년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거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 지도가 크게 걸려 있어요. 그 옆에는 진정한 동맹, 대한민국이라는 액자도 있고요. 동료들이 물어봐요. 마이클, 한국에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뭐야?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해요. 진짜 한국을 알게 되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 될 거야. 그만큼 대단한 나라거든. 최근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도 받았어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낸 보람을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국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싶어요.